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원 많은 지역에 이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면서요. 국지성호 곳에 따라서 3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좀 잦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 더위가 주춤하겠고 남부지방은 또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은 28도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의 기본 이 산업 활성화, 이 반도체 공장 유치인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또 산업 유치와 관련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외래 돌발 해충이 발생하면서 도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준비했고 또 정크아트, 이 버려지는 것들의 유쾌한 반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전시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죠. 8월 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이 지난 4일 시행되면서 이 강원도의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전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반도체 산업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 반도체 관련 규제 완화와 특성화 대학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한 법 시행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고 학생들이 2학기에도 원격 수업 없이 정상 등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1월 17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일단 학교 단위에서 일괄적인 원격 수업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최대한 대면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샘마루 초등학교가 개교한 지 1년 만에 교실 부족으로 학교 증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도시 내 두 번째 초등학교인 샘마루 초등학교는 41학급 973명 규모로 개교했지만 이 신설이 추진되던 당시에 교육당국이 학생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올해 전교생이 1,0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지난해 3월에 개교했던 샘마루 초등학교가 1년도 되지 않아서 교실 부족 현상을 겪음에 따라서 이 중축 계획을 수립해 내년 7월에 착공해서 2024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 원주시의 큰 아젠다 전략이 이 반도체 공장 유치입니다만은 또 최근에 원주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차별화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었습니다. 원주시의회 심영미 의원 연결해서요. 좀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심영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위원께서 이번에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선정되셨죠? 네. 예, 뭐 위원회에서도 뭐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습니다만은 사실 오늘의 주제인 뭐 반도체 공장 유치라든지 뭐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단지 집행부와 어깨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또 그런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네. 좀 책임감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만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저희 위원회가 또 이번에 원주시장님이 추진하시려는 그 산업 반도체 또 그런 것도 이슈가 많아요. 네. 그래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또 이번에 7월 달에 15일간의 이해 임시회에서 네. 여러
3개국 20개가 업무 보고나 또 조례 개정이나 이런 일정을 진행을 했고요. 네. 또 뭐 전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관련된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원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네. 또 그 농업기술센터 현지 시찰도 가서 애로사항도 성취를 하였고요. 8월은 이제 9월에 있을 정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회 차원에서 좀 다뤄야 될 또 검토해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자주 뵙는 걸로 하죠. 자주 뵙도록 하죠. 네네. 예.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지난달 20일이군요.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 좀 워딩을 제가 좀 한 줄만 읽겠습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적인 첨단 기업의 원주시 유치를 위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5분 발언의 전체적인 요지가 어떤 겁니까? 네, 이번에 그 원주시에서 미래산업 유치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네. 지금 구성한 지는 제가 알기로 한 10일 정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특화 단지를 불온 산단에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또 시의원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당장 시급한 것은 반도체 산업단지 추가 부지 확보일 것입니다. 네. 관련된 조례를 검토하여서 정비하는 것이 우리 원주시 의회 의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도시 계획이나 환경 또 반도체 특화단지에 관련된 개방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 협의하여서 검토하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차별화된 전략은 네. 지금까지의 그 세제 혜택이나 이런 고인물 정책이 아니라 좀 파격적인 정책을 원주시에서 제시해야 그 유치하기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제나 세금 감면 등은 뭐 고인물 정책이다라고까지 하셨어요. 네네. 좀 파격적인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 그리고 또 기업들이 지금 원주 지역을 굉장히 그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네. 좀 뭐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좀 원주시에서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정말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력이 끌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책을 꼭 원주시에서 발표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네. 뭐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겠고 좀 이런 것들을 좀 하루속히 좀 그 전략을 좀 제출해 주기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 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요. 그 이것도 같은 질문이었는데 강원도 5대 첨단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네네. 5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중심의 첨단 산업 도시, 또 디지털 기반 의료 산업, 그리고 또 모빌리티 이 산업들이 이제 단지 또 원주와 겹쳐 있는 사업들입니다만은 역시 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네. 봐야 될까요? 네, 원주시는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나 드론 산업 육성, 또 군사보호 구역 해제 등 구제구역 노력을 분야별로 기울이고 왔고요. 지난 7월에 강원도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원주시는 지리적으로 강릉의 세라믹 소재와 철원의 플라즈마 산업을 기존 K 반도체 벨트와 연계할 수 있는 반도체 물류의 허브로서 강원도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간담회에서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서 강원도는 원주시 대표 협력 과제로 규제 구역이나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으로 정했고
원주시에서는 강원도 협력 과제로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 특구 지정, 원주 불온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폐수 배출 규제 해제 특례, 기업 혁신 파크 조성을 위한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 해제 등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네. 원주시에서도 그 원주시와 강원도 의회 협력해서 3가지 전략에 대해서 협의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도와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4일이군요. 이제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좀 굉장히 그 수도권에 유리하게 좀 관련 규정들이 바뀌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규제도 완화되었고요. 또 이제 그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이 대학 정원 문제도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특성화 대학 설립이 이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이 유리하게 좀 바뀐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과 좀 어긋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네. 그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 말고요. 정부 정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정부 정책과 지금 지자체 차원의 네. 노력이 어긋나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해서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죠. 예. 반도체 산업 최근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희망하는 강역 지자체의 반도체 산업 육성 로드맵 제출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네. 또 경쟁력도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와 강원도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을 유치나 테스트베드 구축 등 역량을 쏟아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이제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정도로 이해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내용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지역 상권 상생과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것을 네. 또 조례안을 또 이제 제정을 최근에 시의회에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입법 예고된 상태인가요? 네. 이 조례안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네, 지역 상권법인데요. 지역 상권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네. 지역 상권은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 상승, 또 그런 우려할 우려가 있는 상권의 지역 상생 구역, 또 산업체, 인구수 등이 감소하는 구도심 상권인 자유상권 구역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활성화 구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상권 구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고 공통적으로는 상인과 임대인 간에 체결한 상생 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에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기존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네. 네, 8월 1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네. 입법 예고 기간 종료 후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고요. 법제 심사나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행정안전부 사전 보고 또 공포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법으로 네. 잠깐 더 얘기해도 될까요?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이 법으로 인해서 원주시의 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의원님들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결하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터였는데 이번 입법안으로 골목 상권이나 기존 상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의회 심영미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전역에서 돌발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돌발 해충이라고 하면 어떤 해충을 이야기하는지 또 농가에 피해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는 겁니까? 네, 요즘 산과 들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특이하게 생긴 벌레가 자주 출현하는데요. 돌발 해충이라고 불립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수가 급격히 늘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이는 돌발 해충은 미국에서 들어온 선녀벌레와 갈색 날개 매미충입니다. 미국과 농산물 교역량이 늘면서 외래 해충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두 해충들이 식물과 농산물의 즙을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농작물의 어린 줄기의 즙을 빨아먹는데요. 식물들이 즙을 뺏기면 자라는 힘이 약해지고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또 돌발 해충들이 식물을 돌아다니면서 배설물을 분비하는데 이 배설물에 의해서 식물에는 그을음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그을음 현상이 생기면 식물 전체가 광합성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제때 이 해충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농작물에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방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원주 지역에서는 방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원주 전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500여 농가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해충을 없애려면 전 지역이 한 번에 공동 방제하는 게 효과적인데요. 이 공동 방제를 위해서 원주 농업기술센터는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과종별로 적용할 약재를 공급했습니다. 또 8월부터는 복숭아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데요. 큰 피해가 없도록 외래해충 끈끈이 트랩을 농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원주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농촌 지도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현재 원주 관내 전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 방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종별 적용 약재 8종을 공급하였고요. 8월부터는 이제 과수의 수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재 방제가 힘들기 때문에 끈끈이 트랩을 과수 농가에 400박스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제는 한 마을에 어떤 농가는 약재를 살포하고 한 농가가 살포를 안 하면 살포를 안 한 농가에 있는 외래해충이 증식이 빠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시 방제했던 포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같이 방제를 해야지 밀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돌발 해충이 국성을 부리는 시기가 바로 요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돌발 해충은 보통 1년에 한 번 발생하는데요. 알 상태로 겨울을 보내고 5월부터 부화를 해서 8월이면 또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늦게 산란된 알이 있어서 지금은 알과 약충 그리고 다자란 해충이 혼재하고 있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는 7월 말에 돌발 해충의 발생량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피해인 농산물의 흡즙과 그을음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돌발 해충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방법에 한계가 있나 봐요. 네, 약을 살포해도 해충이 잘 죽지 않는다고 많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외래 해충은 지금 사용되는 약재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지금 약을 뿌리는 게 이 해충을 없애는 데 효과가 큰데요. 다만 아래에 있는 외래 해충이 계속해서 새로 부화돼서 나오고 또 인근 다른 산에서 해충이 날아오기 때문에 이 약을 뿌리고 나서도 며칠 뒤에 외래 해충이 계속 다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약재를 뿌리는 게 중요하고요. 당장 보이는 돌발 해충만 없애는 게 아니라 약재를 많이 뿌려놔야 한참 돌발 해충이 많이 나오는 8월에 산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방길남 농촌지도사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외래 해충은 전국적으로 보면 어떤 시군에는 아직 모르는 데가 있고 어떤 시군에는 발생이 아주 극성을 부리는 데가 있거든요. 원주 쪽은 도로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먼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극성을 부렸을 때는 3년 전에 더 극성이었고요. 지금은 그때 극성을 부렸던 그 포장 같은 경우는 덜 보이지만 그때 안 보였던 포장에는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뭐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해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지 인근 지역과 산림 또 공원에까지 약을 뿌리는 게 효과적인데요. 현재 방제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이 알을 없애지 못해서 내년에 해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돌발 해충이 발생한 농경지와 산림을 대상으로 이 발생 정도와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방제 적기를 판단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방제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매년 기상이변으로 돌발해충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7년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 생태계의 효과로 이 해충이 서서히 감소해서 7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건데요. 그러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때 발생 지역에 약제를 뿌리면 다음 해에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버려지는 쓰레기, 즉 폐품을 활용한 정크 아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발달 장애인 주간 보호 활동 기관이죠. 피어라 불꽃 협동조합이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그 전시회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김은영 사무국장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리는군요. 정크아트 전시, 버려지는 것들이 유쾌한 반란전. 이게 어떤 전시회인지 좀 개략적으로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 전시는 학성 갤러리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학성 갤러리는 원주시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사업 기간 동안 운영되는 갤러리입니다.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운영 중인데요. 이번 정크아트 전시는 국내 정크아트 1호 작가인 오대오 작가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인 피어라 풀꽃, 그리고 학성동 도시재생센터가 함께 준비한 전시입니다. 네.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자원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쓰레기도 작품이 되는 곳, 자원순환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학성 갤러리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아이도 어른도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환경을 생각하고 또 지역사회 발달 장애인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것인데 작년 9월부터 이 전시를 준비했다고요? 네, 작년 9월부터 피어라 풀꽃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발달 장애인분들이 문화활동을 통해서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셨고요. 또 오대호 작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크 아트를 선보인 작가인데 이 작가가 이력이 좀 독특해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가 우연히 네. 정크 아트를 접하고 볼품없는 폐품들을 작품으로 탄생시키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아 국내 1호 정크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오대호 작가 콜라보 전시를 하는 피어라 풀꽃 협동조합은 장애인분들에게 주간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인데요. 어린이, 남녀노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오대호 작가가 충주에 운영 중인 오대호 아트 팩토리에 다 함께 견학을 갔다가 우연히 작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콜라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 어떤 작품들이 선보이는 겁니까? 네, 이번 전시에는 오대호 작가의 작품 22점, 그리고 발달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 30점 등 약 50여 작품이 전시가 되는데요. 네. 오대호 작가는 주로 자전거, 자동차 엔진 등 기계 자원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었고, 피어라 풀꽃 작가들은 버려지는 커피박, 양말목 등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쓰레기를 작품으로 만든 정크 아트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네. 이번 전시되는 오대호 작가의 작품 중에는 한 밥솥 브랜드의 이름을 가진 작품이 있어요. 귀여운 로봇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버려진 압력밥솥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네. 버려진 자원은 멋진 로봇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압력밥솥 외에도 거품기, 미니오븐, 밥주걱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어져 친숙함을 더하는 작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일정 29일부터라고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일정과 좀 장소, 전시회 장소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전시의 시작은 오는 8월 19일 금요일부터입니다. 평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오픈하며 학성동 옛날 원주역 인근의 학성 갤러리에서 전시가 진행됩니다. 네. 전시가 진행되는 19일부터 31일까지 매일매일 학성동을 찾아주시는 방문객들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민이 강사가 되어 비누 만들기 무료 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19일부터 또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하는 정크아트 전시회 좀 많은 분들 함께하시길 빌겠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학성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의 김은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